반갑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 굿데디 홍지민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면 영양제를 현재 중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천연식품으로 만들어서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생각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은 단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제품은 저희가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숨겨 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제품을 만들었으나 제형도 다르고 효과도 조금씩은 다른데 기존 제품에 대한 충성 고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재생산하는 문의가 많아서 지금 업그레이드 중인 상태입니다. 조금 아픈 얘기긴 한데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자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감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쉽게 자지는 못하더라고요. 태어나서 7살 때까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잠들지 못했었고요. 그런 아이를 재우다 보면 저희 부부는 하루에 한 2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의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놀기도 놀아보고 했는데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걸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수면에 대한 제품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 이후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수면 영양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만들었습니다.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직장인일 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고 아무리 제가 어떤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을 하려고 해도 허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고 나서 진행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식품회사에서 제가 한 1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건강식품은 또 식품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에 대한 주원료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케팅도 할 수 없고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다니면서 건강 관련, 한의학 관련, 그리고 동의보감이라든지 정말 식품에 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베이스를 시작을 하고 대추라든지 이런 원료들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은 조금 남들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저희가 그때 그 회사에서 인연을 맺었던 그 제품 개발 하시는 분하고 저희 이사님으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식품 많이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굿데디란 이름에서 아는 것처럼 좋은 아빠가 목표입니다. 저는 나름 양육에 조금 열심히 하는 편이고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그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복지도 좋아야 되고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부산에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회사가 좀 성장을 하면 젊은 분들이 삼성보다 더 가고 싶은 정말 복지가 괴물인 그런 회사가 만들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매출도 발생을 해야 되겠죠. 힘들었던 경험은 아무래도 버티는 것이었고요. 제일 처음에 무엇보다 버틴다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몰랐고 경험 부족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다닐 때의 제 모습하고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 그리고 올해 저랑은 조금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지금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복지가 좋은 회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잘해줬고 가족 같은 회사를 꿈꿨었고요.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창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 회사가 자기 새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직원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회사 규모가 작아서 팀원처럼 그렇게 굴긴 하지만 절대 퇴사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고 사람을 잃어보고 하니까 그 자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유엔의 날에서 보면은 자폐가 질병으로 인식이 된 지 올해가 겨우 1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폐가 병이라는 걸 그동안은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예 지금 수면 문제를 해결을 했고 지금 저희가 뇌발달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거는 저희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소아정신과 그다음에 미생물학과 유명한 전문 교수님들과 지금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은 자폐라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자폐가 뭐 교감신경, 뇌발달, 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건강식품 회사에서 좀 믿을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의 불면증을 해결하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실제로 잠을 잘 자면서 아이의 인지나 그리고 상호작용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뇌가 자라다 보니 처음에 저희 아이가 그 자폐 판정을 받을 때는 애가 말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대화가 됩니다. 그게 정말 다른 거 없이 잠이 조금 늘었다는 거, 잠을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자게 됐다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영업 총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업을 뛰어서 그 회사 제품을 마트에 입점을 시키고 한 해 매출이 20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순전히 저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받았던 게 성과급이 30만 원 정도? 네,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이랑 외식하라고 그때 대표님이 30만 원 정도 주시더라고요. 현금으로 받았는데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적인 부분에서 들어오는 보상보다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하고 저희 제품을 만들고 어떤 분이 구매 후기를 남기셨는데 자제분이 뇌병변을 가지고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인데 그 아이 뇌병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그래서 수면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을 먹고 애가 통잠을 자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편안하게 잤다고 동서남북 어디 계신지 잘하고 싶다는 후기를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창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발달장애 박람회를 저희가 창업을 하고 매회 참가를 하거든요. 발달장애 그 박람회는 2년에 한 번씩 양재동에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바이어랑 미팅을 하는 도중에 어떤 고객님이 계속 서성이고 계시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 미팅을 했고 제가 미팅이 끝나고 일어나니까 그 고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예전 제품이 자미들이 출시가 되고 꾸준하게 먹이고 있다. 저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어서 1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이가 수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었고 그리고 그게 저희가 그때 원료가 대추가 들어있는데 대추가 신경안정에 효과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폭력성도 되게 많이 좋아졌다라고 감사하다는 인사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시간 기다려주신 그 고객님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창업이라는 것이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부족이거든요. 근데 그 경험은 절대 겪어보지 않으면 못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처럼 창업은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실제로 창업을 준비하면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투자사나 회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실제 창업을 하신 분 그리고 버티고 성장하시는 분 그런 선배 기업가들과 반드시 한번 미팅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나고자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그리고 실제 창업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선배 창업가들을 보고 많이 배웠던 거고요. 그리고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회사가 커지면 니네도 하나씩 분사를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창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제가 창업가가 되면서 이렇게 창업가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2022년 8월에 가입을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온라인에서 판매만 진행을 했었는데 창업가들을 만나다 보니 투자라는 것도 받아야겠구나. 투자를 받으려면 IR을 해야 되는구나. IR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멘토분들을 만났고요. 회사의 방향성이나 아니면은 회사 약점 같은 것들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받게 된 계기도 그런 선배 창업가들의 스토리를 제가 보고 듣고 느꼈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고 그만큼 그 뒤로 조금씩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커리어의 성공은 저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건요.
저는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성공을 했다고 해도 만족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일에 대한 성취가 아니고 그 일이 즐거울 때,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만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많이 하는 얘기가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운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기회가 오는 걸 놓치질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어떻게 생겼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고 다녔습니다. 많이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회사를 알리는 것처럼 실례로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부산일보에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그날 주문이 조금 폭발적으로 좀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회를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기회, 그 운에 대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이 삶이 되고 삶이 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 저희 회사가 이번 설 연휴 때 작년 9일을 쉬었나요? 27일, 31일 대체 휴무랑 31일을 임시 저희가 자체 공휴를 해서 직원분 전부 다 쉬었습니다. 9일 동안을.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는 30일 중에 10일 정도를 쉬면 굉장히 큰 리스크죠. 그런데 쉴 때는 쉬자. 직원들 푹 쉬고 리프레시를 해야 일도 잘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그 9일 내내 출근했습니다. 물론 설 명절 당일은 결혼했기 때문에 본가도 가고 처갓집도 갔지만 짬짬이 저녁마다, 그리고 일단 대표가 부지런해야 돼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정보지원 관련해서 서치도 하고, 정보지원에 낼 수 있는 서류도 작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죠.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생기거나, 운전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일을 하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밥을 먹다가도 생각이 나면 전화를 하고, 직원들은 5시 퇴근을 하면 절대 제가 카톡을 안 보냅니다. 임원진 분들은 좀 다르지만,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약 문자를 보낸다든지 메모를 한다든지, 그냥 삶 자체가 제 일이 되고 제 일 자체가 제 삶이 되는 거예요.